도대체 어디서 이런 걸 배웠지?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전교 최고의 수재들조차 포기한 문제를 단 5분 만에 해결한 사람은 다름 아닌 한국에서 온 교환학생이었습니다. 영국 명문 세인트 클레어 학교의 수학 수업에서 믿기 힘든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아무도 숨소리조차 내지 못했고 교사인 그는 그저 충격에 빠진 채 칠판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계산기를 사용하지 않고 어떻게? 그는 생각했고 그의 15년 교직 생활이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제임스 테일러입니다. 이곳에서 수학을 가르친 지 벌써 15년이 됐어요. 나무 바닥이 삐걱거리는 소리, 너무 익숙해져서 이제는 거의 알아차리지도 못하고 있었어요. 저는 코끝으로 살짝 내려온 회색 안경을 올리고 있었어요. 흰 셔츠 위로 감싸고 있던 감색 재킷은 깔끔하고 단정하게 느껴지고 있었죠. 전 모든 게 깔끔하고 질서 있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수학을 사랑하나 봐요. 모든 것에 자리와 목적이 있으니까요. 교실에 들어서니 학생들이 이미 자기 책상에 앉아 있었어요. 교실엔 분필 가루와 오래된 책 냄새가 가득하고 있었죠. 제 책상은 앞쪽에 있었는데 모든 연필과 종이가 제가 좋아하는 대로 정확히 정돈되어 있었어요. 제 뒤에 있는 칠판은 깨끗하게 닦여 있었고 오늘의 수업을 위해 준비되어 있었죠. 맨 앞줄에는 반에서 제일 잘하는 학생인 리처드 브라운이 앉아 있었어요. 그의 공책은 이미 펼쳐져 있었고 펜들이 책상 위에 완벽하게 정렬되어 있었어요. 리처드는 항상 모든 일에서 최고가 되고 싶어 했죠. 몇 자리 떨어진 곳에는 엠마 클라크가 앉아 있었는데 그녀의 옅은 갈색 곱슬머리가 눈에 띄고 있었어요. 그녀는 혼란스러워 보이는 학생에게 따뜻하게 미소 짓고 있었죠. 엠마는 항상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고 모두의 감정에 깊이 신경 쓰는 학생이었어요. 시선을 교실 뒤쪽으로 옮기니 새로운 얼굴이 보였어요. 한국에서 온 교환학생인 이수진인 것 같았죠. 그녀는 조용히 앉아 책상 위에 두 손을 모으고 있었어요. 저는 즉시 그녀에 대해 몇 가지 추측을 하고 있었죠. 아마도 이해 없이 모든 것을 암기하고 있겠지. 아마 모든 계산의 계산기에만 의존하고 있겠지. 제가 아시아 교육에 대해 들은 바로는 그랬거든요. 모두 암기뿐이고 진정한 사고는 없다고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책상에 수업 계획을 놓으며 말하고 있었어요. 오늘은 평소 수업을 넘어서 새로운 도전을 해볼 거예요. 저는 칠판을 향해 돌아서서 매우 어려운 수학 문제를 적기 시작했어요. 분필이 칠판에 닿으며 만족스러운 소리를 내고 있었죠. 이 문제는 학생들이 평소에 보던 것보다 훨씬 어려웠어요. 여러 부분으로 나뉘어 있고 깊은 이해가 필요했죠. 진정으로 수학을 이해하는 학생과 그저 생각 없이 단계를 따라하는 학생을 구분하는 그런 문제였어요. 제 뒤에서 몇몇 속삭임이 들리고 있었어요. 돌아보니 제가 적은 복잡한 방정식을 보며 걱정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는 얼굴들이 보였어요. 선생님, 이건 교과서에 없는 내용인데요. 리처드가 약간 찡그리며 말했어요. 그가 처음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 즉시 알지 못해 놀라고 있다는 게 보였어요. 바로 그게 핵심이란다. 저는 작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오늘은 단순히 암기한 것이 아니라 진짜 이해력을 테스트하는 거야. 엠마는 연필을 불안하게 돌리며 종이를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다른 학생들은 걱정스러운 시선을 교환하고 있었죠. 저는 책상 사이를 걸어다니며 학생들이 문제와 씨름하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일부는 필사적으로 교과서를 넘기고 있었고 다른 학생들은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칠판을 응시하고 있었죠. 이거 좋은데 저는 속으로 생각하고 있었어요. 이렇게 해야 진짜 배움이 일어나지 도전을 통해서. 교실은 연필 긁는 소리와 가끔씩 들리는 좌절의 한숨 외에는 조용했어요.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아침 햇살은 점점 강해져 교실을 따뜻하게 데우고 있었죠. 밖에는 세인트 클레어 학원의 푸른 잔디가 수백 년 동안 서 있었던 오래된 석조 건물을 향해 펼쳐져 있었어요. 교실 안에서는 25명의 젊은 머리들이 다르게 생각하도록 설계된 문제와 씨름하고 있었죠. 저는 이 순간이 완전히 제 세계처럼 느껴지고 있었어요. 이것이 바로 제 세계였죠. 수학의 세계, 도전의 세계, 학생들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그들을 밀어붙이는 세계. 저는 그들에게 올바르게 생각하는 방법, 문제에 접근하는 제 방식을 보여줄 안내자였어요. 그때만 해도 저는 몰랐어요.
불과 몇 분 후에 교실 뒷줄에 앉아있던 조용한 한국 소녀에 의해 제가 가르치는 것, 수학, 그리고 저 자신에 대한 믿음이 모두 도전받게 될 거라는 걸요. 저는 교실을 돌아다니며 학생들이 칠판에 적힌 어려운 수학 문제와 씨름하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몇몇은 걱정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었고 다른 학생들은 좌절감에 빠져 있었죠. 이런 모습을 보니 만족감과 죄책감이 동시에 느껴지고 있었어요. 저는 그들이 조금 힘들어하길 바랐거든요. 그래야 단순히 책에 나온 규칙만 따르는 게 아니라 수학에 대해 깊이 생각하는 법을 배울 테니까요. 제일 잘하는 학생인 리처드는 연필로 종이를 두드리고 있었어요. 그의 이마에는 집중하느라 주름이 잡혀 있었죠. 엠마는 여러 방법을 시도하며 입술을 깨물고 있었고요. 교실은 연필 긁는 소리와 가끔 들리는 한숨 소리 외에는 조용했어요. 벽에 걸린 커다란 시계가 크게 째깍거리고 있었어요. 5분이 지나고 10분이 흘렀죠. 아직 아무도 문제를 풀지 못하고 있었어요. 바로 제가 예상했던 상황이었죠. 그런데 뜻밖의 일이 일어났어요. 선생님, 제가 한번 풀어봐도 될까요? 그 목소리가 너무 작아서 처음에는 제가 상상한 건가 싶었어요. 교실 전체가 조용해졌고 모든 고개가 교실 뒤쪽 구석으로 돌아가고 있었어요. 한국에서 온 교환학생 수진이었죠. 그녀는 손을 반쯤 들고 있었고 표정은 진지하지만 차분했어요. 저는 놀라서 눈을 깜빡였어요. 조용한 한국 학생이 제가 만들 수 있는 가장 어려운 문제에 자원할 거라고는 예상하지 못했거든요. 물론 시도해 볼 수 있겠지. 저는 평범하게 들리려고 노력하며 말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경고하자면 이 문제는 대부분의 학생들이 아직 배우지 않은 기술이 필요해. 몇몇 학생들이 조용히 웃고 있었어요. 리처드는 자리에서 돌아앉아 금태 안경 너머로 눈썹을 치켜뜨며 수진을 바라보고 있었죠. 그는 호기심과 의심이 뒤섞인 표정을 짓고 있었어요. 이해했어요. 수진은 자리에서 일어나며 간단히 말했어요. 저는 다른 방식으로 접근할 수도 있어요. 그녀가 교실 앞으로 걸어오는 동안 저는 이상한 기분이 들고 있었어요. 이런 건 일어나지 않아야 했는데. 조용한 교환학생이 가장 어려운 문제의 자원해서는 안 됐어요. 이건 제가 아시아 학생들에 대해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것. 그들이 이해 없이 공식만 암기한다는 생각과 맞지 않았거든요. 계산기를 쓸래? 저는 그녀가 필요로 할 거라 생각하며 물었어요. 저는 아직 계산기를 잘 다루지 못해요. 그녀는 작은 미소를 지으며 인정했어요. 손으로 직접 문제를 푸는 걸 더 좋아해요. 더 많은 학생들이 조용히 웃고 있었어요. 엠마는 그들에게 불만스러운 시선을 보내며 자신의 배려심 많은 성격을 드러내고 있었죠. 저는 수진에게 분필을 건네며 그녀가 어려워할 거라 예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일어난 일이 모든 걸 바꿔놓았죠. 그녀의 손이 자신감 있게 칠판을 가로지르고 있었어요. 그녀는 제가 한 번도 보지 못한 방식으로 문제를 분해하고 있었죠. 그녀는 제가 예상했던 공식을 사용하지 않고 있었어요. 대신 완전히 다른 접근법을 사용하고 있었는데, 심지어 제가 미처 알아채지 못했던 문제 속의 패턴과 대칭성을 살펴보고 있었죠. 먼저 불규칙한 부분을 보면 그녀는 조용히 설명하고 있었어요. 그 다음 수학의 특별한 성질을 이용하면 계산을 훨씬 간단하게 만들 수 있어요. 교실이 완전히 조용해졌어요. 리처드의 입이 놀라움에 약간 벌어져 있었고 엠마는 매혹된 듯 의자에서 몸을 앞으로 기울이고 있었어요. 저는 책상 가장자리를 꽉 쥐고 있었는데 마치 발밑에 바닥이 기울어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 있었죠. 5분 후 수지는 정확한 답 옆에 분필을 내려놓았어요. 그녀는 문제를 풀어냈어요. 계산기 없이, 망설임 없이 제가 한 번도 가르치지 않은 방법을 사용해서요. 제 심장이 빠르게 뛰고 있었어요. 머릿속에는 질문들이 빠르게 떠오르고 있었죠. 그녀가 어떻게 그렇게 했지? 어디서 이 방법을 배웠을까? 왜 나는 이런 접근법을 몰랐을까? 어디서 이런 식으로 문제를 푸는 법을 배웠니? 저는 목소리가 약간 떨리며 물었어요. 한국에서는 아이디어를 깊이 이해하고 다양한 문제 해결 방법을 연습하는데 중점을 둬요. 그녀는 어깨를 살짝 으쓱하며 설명했어요. 계산기에 의존하기보다 손으로 계산하는 훈련을 해요. 학교 종이 크게 울려 저를 깜짝 놀라게 했지만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어요. 학생들은 여전히 칠판을, 수진의 우아한 해법을 응시하고 있었죠.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어 있었어요. 뭔가 중요한 것이 바뀐 느낌이 들고 있었거든요. 제가 가르치는 방식, 제 학생들을 바라보는 방식, 그리고 저 자신을 바라보는 방식에 대한 무언가가요. 수업 끝. 드디어 제가 말했어요. 학생들은 천천히 책과 종이를 모으기 시작했어요. 그들은 교실을 나가며 서로 속삭이고 있었죠. 리처드는 나가기 전에 오랫동안 칠판을 응시하고 있었어요. 엠마는 수진의 책상을 지나치며 그녀에게 미소를 지었죠. 모두가 나가고 저는 교실에 혼자 서 있었어요. 햇빛은 방향이 바뀌어 바닥에 긴 그림자를 들이우고 있었죠. 저는 여전히 칠판에 적혀있는 수진의 풀이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녀의 깔끔한 필체, 그녀의 명료한 사고, 그녀의 다른 접근법. 15년 동안 저는 제 방식대로 수학을 가르쳐 왔어요. 제 방식이 유일하고 최고의 방식이라고 믿어왔죠. 하지만 오늘 한국에서 온 조용한 소녀가 저에게 새로운 것을 보여주었어요. 새로운 것을 배웠으니 기뻐해야 했지만 대신 저는 불편함을 느끼고 있었어요. 도전받은 기분. 심지어 약간 화가 나기도 했죠. 저는 수학을 가르치는 방법에 대해 제가 틀렸을 수도 있다는 걸 인정하고 싶지 않았어요. 항상 해왔던 방식을 바꾸고 싶지 않았죠. 하지만 증거는 바로 제 앞에 있었어요. 검은 칠판 위에 하얀 분필로 쓰여 있었죠. 일주일이 통째로 지났는데도 저는 수진이의 풀이 방법을 계속 생각하고 있었어요. 밤에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천장을 바라보며 그 순간을 머릿속에서 계속 되돌려보고 있었죠. 아침 식사 중에는 냅킨에 그녀의 접근법을 그리고 있었고 학교로 운전하는 동안에는 한국 학생들이 어떤 다른 방법들을 배우고 있을지 궁금해하고 있었어요. 다음 월요일이 되자 하늘에는 회색 구름이 낮게 드리워져 있었어요. 비가 교실 창문을 가볍게 두드리는 소리가 들리는 가운데 학생들이 자리에 앉고 있었죠. 리처드는 평소보다 더 꼿꼿이 앉아 뭔가를 증명하려는 듯한 모습이었고 엠마는 수진에게 격려하는 미소를 보내고 있었어요. 수진은 계속 공책만 내려다보고 있었죠. 수업이 끝나고 학생들이 문 밖으로 나가자 저는 깊은 숨을 들이쉬었어요. 수진아, 잠깐 남아줄 수 있을까? 제가 물었어요. 그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몇몇 학생들이 호기심 어린 눈길로 돌아보고 있었죠. 리처드는 가방을 정리하는 척하며 문간에 서성이고 있었고 엠마는 나가기 전에 수진에게 작은 응원의 미소를 건네고 있었어요. 둘만 남게 되자 저는 목을 가다듬었어요. 마치 차가운 물에 뛰어들기 직전처럼 심장이 빠르게 뛰고 있었죠. 지난주 내가 문제에 접근한 방식에 대해 계속 생각하고 있었어. 제가 말을 꺼냈어요. 제가 실수라도 했나요? 그녀는 얼굴에 걱정이 어리며 물었어요. 아니, 제가 인정했어요. 그 말이 입에서 나오니 이상한 느낌이 들고 있었어요. 그게 바로 내가 너와 이야기하고 싶었던 이유야. 내 방법이 눈을 뜨게 해주었어. 이런 말들을 하는 것이 저에게는 어려웠어요. 15년 동안 제 교수법이 최고라고 믿어왔거든요. 암기에만 중점을 둔다고 생각했던 교육 시스템들을 무시해왔죠. 하지만 여기 제 이해가 잘못되었다는 증거가 있었어요. 이런 한국식 접근법을 전체 학급에 보여줄 수 있을까? 마침내 제가 물었어요. 이 질문을 함으로써 저는 보이지 않는 선을 넘고 있었어요. 마치 단단한 땅에서 미지의 영역으로 발을 내딛는 것 같은 기분이 들고 있었죠. 수진의 눈이 살짝 커졌어요. 모두에게요? 영광이겠지만. 그녀는 망설이며 말했어요. 일부 학생들은 그걸 좋아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녀 말이 맞았어요. 그날 나중에 저는 리처드가 복도에서 하는 말을 우연히 듣게 됐어요. 우리 방식이 수백 년 동안 잘 통했는데 외국 방법이 필요 없어. 다른 학생들도 동의하며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죠. 하지만 놀랍게도 엠마가 나서서 말했어요. 어쩌면 우리가 새로운 것을 배울 수 있을지도 몰라. 그녀가 제안했어요. 다르다고 해서 나쁜 건 아니잖아. 다음 며칠은 힘들었어요. 한국식 교수법을 시도해보겠다고 언급했을 때 몇몇 동료 교사들이 저를 이상하게 쳐다보고 있었거든요. 테일러, 아시아 기술로 토착화되어 가나? 윌슨 선생님이 점심시간에 웃으며 물었어요. 다른 교사들도 낄낄거리고 있었지만 저는 그들과 함께 웃지 않았어요. 의심에도 불구하고 저는 수진이 다양한 문제 해결 기법을 보여줄 수 있는 방과 후 워크숍을 마련했어요.
첫날에는 엠마와 다른 3명, 단 4명의 학생만 왔어요. 리처드는 오지 않았는데 이것이 시간 낭비라고 생각한다는 걸 분명히 하고 있었죠. 작은 교실은 수진이 칠판에 자신의 접근법을 조심스럽게 설명하는 동안 아늑한 느낌이 들고 있었어요. 먼저 문제의 모양을 봐요. 그녀가 도표를 그리며 설명했어요. 계산하기 전에 구조를 이해해야 해요. 저는 학생들의 표정이 혼란에서 관심으로 바뀌는 것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날이 갈수록 더 많은 학생들이 우리 워크숍에 참여하고 있었죠. 3번째 시간이 되자 심지어 리처드도 조용히 뒷자리에 슬며시 나타났어요. 그는 지루한 척하려고 노력하고 있었지만 칠판을 가로지르는 수진의 분필을 얼마나 주의 깊게 지켜보고 있는지 알 수 있었어요. 경계를 어떻게 알아냈는지 다시 보여줄 수 있어? 넷째 시간에 그가 물었어요. 이것은 그가 처음으로 수진의 전문성을 직접적으로 인정한 순간이었죠. 이런 작은 승리들이 저에게 용기를 주고 있었어요. 다음 학과 회의에서 저는 계산기 사용을 줄이고 개념을 깊이 이해하는데 더 중점을 두자고 제안했어요. 방 안의 분위기가 불만으로 차갑게 변했죠. 우리는 우리 방식으로 수십 년간 옥스퍼드와 케임브리지의 학생들을 보내왔어. 학과장이 차갑게 상기시켰어요. 그리고 더 좋은 학생들을 보낼 수도 있을 거예요. 제가 제 강인함에 스스로도 놀라며 대답했어요. 깊은 밤, 제 사무실에서 저는 제가 주문한 한국 교과서들에 둘러싸여 앉아 있었어요. 램프가 책상에 따뜻한 원을 만들어내는 동안 비가 창문을 가볍게 두드리고 있었죠. 멀리 템즈강이 반짝이고 있었는데 빗방울을 통해 보니 그 불빛이 흐릿하게 보이고 있었어요. 저는 수년간 같은 방식으로 가르쳐온 문제들에 대한 다양한 접근법이 담긴 페이지들을 넘기고 있었어요. 각각의 새로운 방법은 마치 답답한 방에서 창문을 여는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신선한 공기가 밀려 들어오며 새로운 가능성을 가져오고 있었죠. 저는 지금까지의 여정에 대해 생각하고 있었어요. 1달 전만 해도 모든 것에 확신이 있었거든요. 어떻게 가르칠지, 학생들이 어떻게 배우는지, 어떤 방법이 최선인지. 이제 저는 평생 동안 가져온 생각들에 의문을 품고 있었어요. 복도의 시계가 자정을 알리고 있었어요. 집에 가야 했지만 이 책들, 이 새로운 아이디어들에서 저 자신을 떼어낼 수 없었어요. 제 안에서 뭔가가 변하고 있었어요. 중요한 무언가가요. 저는 수진이 그 첫 번째 문제를 풀었을 때의 모습을 기억하고 있었어요. 차분하고 집중하며 제가 놓친 패턴들을 보고 있었죠. 저는 리처드의 마지못한 관심과 엠마의 열린 열정에 대해 생각했어요. 그리고 제 완고한 저항이 호기심에 자리를 내주는 것에 대해서도요. 밖에서는 비가 더 세차게 내리고 있었어요. 저는 한국 교과서를 덮고 의자에 기대 앉았어요. 앞으로의 여정이 쉽지는 않을 거예요. 오랜 믿음을 바꾸는 것은 결코 쉽지 않으니까요. 여전히 많은 장애물들이 제 앞에 서 있었어요. 회의적인 동료들, 저항하는 학생들, 제 자신의 자존심. 하지만 수년 만에 처음으로 저는 교사로서 진정으로 살아있는 느낌이 들고 있었어요. 다시 배우고 다시 성장하고 있었죠. 앞으로 가는 길은 명확하지 않았지만 저는 그 길을 따라가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수진이 처음으로 제 칠판에서 그 어려운 문제를 풀었던 때로부터 3달이 지났어요. 계절이 바뀌었죠. 세인트 클레어 학원 밖의 나무들은 이미 잎을 다 떨구었고 아침마다 서리가 잔디를 덮고 있었어요. 겨울이 다가오고 있었죠. 교실 안에서도 뭔가가 변하고 있었어요. 이제 학생들은 섞인 그룹으로 작업하며 문제를 해결하는 다양한 방법을 서로 나누고 있었어요. 그들은 이것을 한국식 통합법이라고 부르고 있었는데 그 이름을 들을 때마다 미소가 지어지곤 했어요. 오늘은 이 실험에서 가장 중요한 날이었어요. 파커 교장 선생님이 교실 뒤편에 앉아 있었죠. 그의 회색 정장은 딱딱하고 격식 있어 보이고 있었어요. 그 옆에는 2명의 이사회 위원과 옥스퍼드 대학에서 온 방문자가 앉아 있었고요. 그들이 제 학생들을 지켜보는 동안 표정은 심각해 보이고 있었어요. 제 심장이 빠르게 뛰고 있었죠. 오늘이 바로 큰 시험대였어요. 만약 오늘 일이 잘못되면 우리가 그동안 해온 모든 노력이 물거품이 될 수도 있었거든요.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학급에게 말을 건넸어요. 오늘은 각 팀이 복잡한 방정식을 푸는 다양한 접근법을 보여줄 거예요. 학생들이 자기 그룹으로 이동하고 있었어요.
리처드는 한 팀을 이끌고 있었죠. 그가 종이를 정리하는 동안 그의 금태 안경이 빛을 받아 반짝이고 있었어요. 수지는 또 다른 팀을 이끌고 있었는데 그녀의 조용한 자신감이 그룹이 모인 구석을 가득 채우고 있었어요. 엠마는 그룹 사이를 오가며 모두가 더 잘 소통할 수 있도록 돕고 있었죠. 지금이 얼마나 달라졌는지 눈에 띄게 느껴지고 있었어요. 3달 전만 해도 리처드는 수진을 거의 쳐다보지도 않았죠. 이제 그들은 노트와 아이디어를 교환하고 있었어요. 3달 전에는 모든 책상 위에 계산기가 놓여 있었는데 이제 학생들은 다른 방법을 먼저 시도한 후에야 계산기를 찾고 있었죠. 시작하세요. 제가 말하며 뒤로 물러서고 있었어요. 학생들이 배운 것을 보여줄 수 있도록요. 리처드의 팀이 전통적인 접근법으로 시작했어요. 그가 방정식을 쓰는 동안 분필이 칠판에 닿으며 경쾌한 소리를 내고 있었죠. 교실이 서늘했음에도 그의 이마에 땀방울이 맺히고 있었어요. 그도 중요한 방문객들 때문에 압박감을 느끼고 있었나 봐요. 우리는 표준 방법으로 시작했습니다. 리처드가 설명했어요. 그리고 수진을 힐끗 보며 덧붙였죠. 하지만 그 다음에는 계산하기 전에 대칭 분석을 사용해 단순화했습니다. 저는 숨을 참고 있었어요. 이것이 바로 제가 바라던 일이었거든요. 한국식 방법이 영국식 방법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둘의 장점을 모두 취하는 새로운 접근법이요. 옥스퍼드 대표가 의자에서 몸을 앞으로 기울이고 있었어요. 그의 눈이 칠판을 가로지르는 리처드의 분필을 따라가고 있었죠. 그는 관심을 보이며 살짝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어요. 다음으로 수진의 팀이 그들의 방법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그녀가 문제 해결 전에 어떻게 문제 구조를 분석했는지 설명하는 동안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럽지만 또렷하게 들리고 있었죠. 엠마의 팀이 마지막으로 같은 문제에 접근하는 또 다른 방법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세 팀 모두 정답에 도달했지만 각각 다른 경로를 통해서였죠. 종이 울리자 학생들은 책을 모아 나가고 있었어요. 방문객들은 자리에 앉아 조용히 서로 대화를 나누고 있었죠. 파커 교장이 그의 사무실로 따라오라고 저에게 손짓했어요. 긴 복도를 걸어가는 동안 제 다리가 후들거리는 느낌이 들고 있었어요. 그의 사무실에는 어두운 나무 책장이 벽을 따라 늘어서 있었어요. 큰 책상이 중앙에 놓여 있었죠. 파커 교장은 자리에 앉으며 미소 짓지 않고 있었어요. 대학 대표가 당신의 학생들에게 감명받았습니다. 그가 마침내 말했어요. 그들이 수학적 개념에 대한 탁월한 이해를 보여주었다고 하더군요. 따뜻한 파도처럼 안도감이 저를 휘감고 있었어요. 감사합니다, 선생님. 아직 감사하긴 이릅니다. 그가 경고했어요. 이 사회는 이것이 정말 효과가 있다는 증거를 원합니다. 학기 말까지 향상된 시험 결과를 보여줄 시간이 있습니다. 그 후 몇 주는 바쁘게 지나갔어요. 학생들은 새로운 방식으로 함께 작업하고 있었죠. 한때 상반된 접근법을 대표했던 리처드와 수지는 이제 나란히 앉아 그들의 방법을 결합한 문제 세트를 만들고 있었어요. 긴장이 고조될 때마다 엠마가 모두가 소통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었죠. 학기 말 시험이 다가왔어요. 학생들은 계산기 사용이 줄어든 대신 개념적 질문을 더 많이 받고 있었어요. 저는 밤늦게까지 시험지를 채점하며 램프가 제 책상에 황금빛 원을 만들어내고 있었죠. 결과는 제가 감히 희망했던 것보다 더 좋았어요. 평균 점수가 12%나 향상되었어요. 학생들은 수학적 직관이 필요한 질문에서 더 깊은 이해를 보여주고 있었죠. 학기 마지막 날, 대부분의 학생들은 이미 겨울 방학을 위해 떠났어요. 오직 수진, 리처드, 엠마만이 제 교실에 남아 있었죠. 창문 밖으로 눈이 부드럽게 내리고 있었는데 덕분에 교실이 평화롭고 조용하게 느껴지고 있었어요. 내가 이런 말을 할 줄은 몰랐지만 리처드가 인정했어요. 이런 한국식 접근법을 배우면서 내가 수학을 바라보는 방식이 바뀌었어. 엠마가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덧붙였어요. 단지 답을 다르게 찾는 것뿐만 아니라 문제를 다르게 보는 거야. 수지는 미소 지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었어요. 그녀의 조용한 자신감이 그녀가 얼마나 철저하게 제 교실을 그리고 저를 변화시켰는지 상기시키고 있었죠. 저는 이 세 학생, 체계적인 사고자, 친절한 중재자, 그리고 조용한 도전자를 바라보며 그들이 제가 찾고 있던 새로운 접근법을 대표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있었어요. 하나의 방식이 다른 것보다 더 낫다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관점의 풍부한 조합이었죠. 나는 올해를 수학을 가르치는 것에 대해 모든 것을 알고 있다고 생각하며 시작했어. 제가 그들에게 말했어요. 여러분 모두 덕분에 나는 이제 모든 것을 새로운 눈으로 바라보고 있어. 그들이 떠난 후 저는 빈 교실에 남아 있었어요. 밖에서는 눈이 계속 내리고 있었죠. 저는 새 종이 한 장을 꺼내서 다음 학기 수업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제가 배운 것은 한국 수학이나 영국 수학에 관한 것이 아니었어요. 새로운 아이디어에 열린 마음을 갖고 자존심과 편견을 내려놓는 것에 관한 것이었죠. 제 펜이 새로운 에너지로 종이 위를 움직이고 있었어요. 이 끝맺음은 사실 새로운 시작에 불과했어요. 가장 좋은 여정은 우리가 세상과 우리 자신을 바라보는 방식을 바꾸는 것이니까요. 잘 들으셨나요? 세상에는 가슴 따뜻한 이야기들이 가득합니다. 감동 힐링 사연은 해외에서 전해지는 감동적인 사연들을 소개하며 다양한 이야기들을 통해 위로와 희망, 그리고 하루의 힐링을 선물해드립니다. 조그마한 힐링이 되셨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도 큰 힘이 되어요.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